자, 태양 확대하다가 날아갔죠? 요것도 이어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축소 확대를 하면서 우주에 있는 별들을 우리 은하 정도를 한번 살펴보는 거, 스텔라리움 웹 버전으로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제 가보면 이렇습니다. 옆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내용에서 은하수를 봤는데, 은하수의 폭, 밝기, 모양 정도의 특징을 보는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중심부에는 두껍고 밝고, 그렇죠? 폭도 그렇고 밝기도 그렇고 모양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의 지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은하수는 사방의 어두운 밤하늘에 관측할 수 있다. 특히 맑은 날 볼 수 있겠죠. 별을 보려면. 자, 그런데 은하수는 희미한 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성간 물질입니다. 뿌연 띠 모양으로 하늘을 가로지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은하수에서 가장 밝고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은 여름철 별자리가 이제 많이 보는 거야. 태양 반대쪽으로 보면 여름철이 많이 보는데,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해 볼게. 궁수자리라는 걸 기억합시다. 궁수자리 방향이야. 이 방향이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이야. 아까 마치 막대 나선인데 이렇게 돌아갔죠. 나선팔이 이렇게 돌아간 은하의 모습인데, 태양이 이 정도 있고 이게 중심입니다. 그럼 태양계에서 이쪽을 바라볼 수 있는 여름철에 많이 중심부를 보면서 은하수를 많이 보고, 이게 아마 이쪽에 있을 때 우리가 겨울이면 이쪽 나선팔의 일부만 보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은하를 바라본다면 약하게 보이겠죠. 어쨌든 은하의 중심 방향은 바로 궁수자리 방향이다. 요거를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요, 은하수를 천체 망원경 또는 쌍안경으로 관측해보자. 우리가 맨눈으로 맑은 날 보면 뿌옇게 보이는 띠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성간 물질이에요. 마치 이건 우리가 성운이라고도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은하수를 관측하면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수 많다.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보통 2천억 개 얘기들 하고 있고 4천억 개 이야기들 하고 있으니까 되게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이게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이런 은하수들을 관찰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봤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은하의 모형은 어떻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전체부터 설명할게요. 우리 은하의 모형은 대략적으로 마치 태풍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대한 태풍 모습으로 봤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별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라는 게 있는데, 천체를 우리가 좀 더 한번 연구해 보면은요, 천체에는 어떤 거? 천체에는 모든 물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천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별이 있습니다. 이 항성을 우리가 별이라고 하고요. 이건 행성이 있어. 플래닛. 별은 스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행성은 플래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좀 달라요.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도는 별이야. 항성 주위를 도는 게 행성이고, 행성 주위를 도는 게 위성이야. 혜성은 항성 주변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타원으로 도는 별을 혜성이라고 합니다. 성단은 별의 무리인데요. 산계성단, 구상성단, 이런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별들이 집단. 성운은 이 기체도 있고요. 티끌 같은 게 있어요. 성간물질. 성운은 이 성간물질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게 바로 천체를 이루는 요소들이다. 자, 그러면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가 있어. 너무나 많아. 우리 은하의 모양을 이제 봤더니, 아까 우리 은하의 모양은 이렇게 보여. 옆에서 본 모양이 이렇게 되고, 위에서 본 모양은 좀 다르게 보인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여기가 30kps이고, 태양계는 중심에서 8.5kps. 이해되시죠? 원반 모양인데, 중심이 궁수자리 방향에 많은 별들이 있어서 밝게 보인다. 그리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원반 모양이지만 얘들을 전부 감싸는 이러한 구 모습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공 모양. 이걸 우리는 헤일로라고 그래요. 헤일로. 헤일로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별의 무리들이 보이는데, 요것들을 우리는 구상성단이라고 그래요. 구상성단은 늙은 별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은하 원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은하핵, 지름이 3.7kpsec. 은하핵만 얘기하는 거야. 두께
4.6kPa. 이거를 그대로 요 동그라미 그대로 두고 내려서 올라가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름인데 3.7, 여기에 두께는 여기서 여기인데 더 두꺼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좀 작게 얘기했네요. 아시겠죠? 중심의 지름, 두께를 얘기하기도 하고 요 지름을 얘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요거를 잠깐 지우고 다시 끌어서 내려가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중앙 팽대부, 볼록하게 부푼 중앙 부분인데 지름은 8kPa이다. 오, 지름이 8kPa. 그 다음에 중앙 팽대부라고 그랬습니다. 은하해가고 중앙 팽대부, 우리 은하에서 볼록하게 부푼 중앙 부분을 지름을 여기 은하핵의 지름하고 팽대부의 지름은 좀 달라요. 8kPa. 은하 원반은 기체와 티끌로 이루어져 있는데 푸른 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원반 모양의 기체와 티끌. 이 기체와 티끌인데 1조개당 1개꼴이래요. 1조개의 기체가 있으면 티끌은 1개꼴로 이제 은하를 구성하고 있다. 성간 물질들이. 헤일로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는 둥근 원반을 둥글게 공 모양으로 따이는 둘러싼 영역인데 여기서는 구상성단, 늙은 붉은 별. 기억합시다. 구상성단이 늙은 붉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알겠죠? 근데 이게 구상성단은 수백만 개의 별들이 모여 있다. 자, 막대 구조라는 게 있어요. 팽대부를 길쭉하게 막대 모양의 구조가 우리 은하에 있는데 길이는 8.3kPa이다. 아까 지름이 한 8kPa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태양과 은하 중심으로 연결한 선에서 45도, 55도 요 사이, 44에서 54도 요 사이에 돼 있는데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34도에서 54도 각도로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비슷하면 위치한다. 이 뭔 말인가요? 아까 D를 가보면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게 이 그림이 아니죠? 우리가 잠깐 들어가 보면 이 그림. 그렇죠? 요 그림에서 태양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중심부의 각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어느 때는 이게 이제 달라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중심부 보는 각도가 뭐 상황에 따라 달라져 보이겠지만 44도 정도 뭐 이 각도가 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 느낌으로 요 은하계를 살짝 살펴봤습니다.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근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은하의 지름은 30kPa이다. 3만 파섹. 이건 알아야 되겠네요. 1파섹이 뭐야? 1파섹은 3.26 광년이었다. 뭐 이 정도는 뭐 기억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약 2천억 개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다. 뭐 이게 영상을 보면 어떤 데는 4천억 개, 선생님 공부할 때는 1,000억 개, 얼마 전에 나온 책은 1,700억 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진리 아닙니다. 대략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1,000억 개 정도의 별은 있고요. 우리 책에서는 약 2천억 개라고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8.5kPa 떨어졌다. 떨어진 나선 8에 위치한다. 8이라고 하는 게 빙빙빙 돌아간다. 자, 여기가 막대 모양의 가운데가 있으면 여기서 빙 돌아가는 게 나선 8이야. 이렇게 8. 이해되세요? 은하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8 모양이 8. 여기 중심에서 8.5kPa에 떨어져 있는 태양계에 위치한데 나선 8.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부가 부풀어져 있고 납작한 원반 모양이 우리 은하다.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다. 막대가 들어있는 나선 은하다. 기억하세요. 막대 나선 은하. 태양계에 속한 지구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별들이 많은 영역의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띠, 이게 바로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그래서 중심,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은 궁수자리 부근이다. 기억하세요. 궁수자리. 은하수는 다른 방향의 폭보다 넓고 뚜렷하다. 중앙이니까, 중심 부근이니까 두껍고, 그죠? 폭이 넓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밝다는 의미죠. 이게, 그렇죠? 별이 많으니까 뚜렷하게 보이는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 은하의 모양에 대한 얘기가 이쪽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다 머릿속에 담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잠시 재채기가 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름철 은하수와 겨울철 은하수 잠깐 볼까요?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잘렸네. 그렇죠? 이게 여름철 은하수가 좀 이렇게 많이 잘 보이고 겨울철 은하수가 좀 약하게 보이네요. 자,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어. 자,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다. 나선팔. 나선팔. 알겠죠? 나선 중심에 있지 않아요. 나선팔에 있습니다. 평가 문항 내기도 좋네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공부할 거냐면은 우리 은하의 구성원들이 뭐가 있느냐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성단, 성의 무리래. 무리, 단자가 단체를 얘기해. 성운 하면 이게 구름 문자야. 구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성단과 성운을 깊게 한번 가볼게요. 성단은 수백에서 수십만 개의 별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그럴까요? 수십만 개가 아니라 수백만 개라고도 해야 되겠어요. 수천에서 수십만 개는 구상성단이 아니고 산계성단이고 뒤에 나와 있어 교과서에 수백만 개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구상성단입니다. 성단은 성단인데요. 흩어져 있는 성단, 푸른 별들, 이건 젊은 별을 얘기해요. 구상성단은 붉은색의 별들인데 늙은 별들을 얘기해. 붉은 별들은 늙은 별들을 얘기해. 별의 일생이 우리 태양 같은 별들은 100억 년을 산대요. 근데 태양은 지금까지 한 50억 년 살았다고 그러니까 늙은 별 그러면 뭐 100억 년 가까이 다 이제 수명이 된 별들 아니겠어요? 어떤 별들은 더 수명이 되고 어떤 별들은 수명이 작겠지만 하나의 단적인 예로 태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산계성단 나와 있잖아요. 산계성단은 이렇게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수십에 수만 개 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산계성단.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나선팔에 수만에서 수십만 개, 좀 크죠? 구상성단. 이게 수백만 개에서 줄었어요. 하여튼 수십만 개로. 수십만 개, 수만 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요거 꼭 기억합시다. 변한 거야.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달라진 내용이 이 내용이야. 우리 교육에서는,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자, 그럼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에 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었던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산계성단은 나선팔에 젊은 별들이 많이 위치한다고 그래요. 나선팔, 은하면. 그리고 구상성단은 어디 있습니까? 은하 중심부, 은하 원반에 둘러싼 공간에 뭐 있어? 헬로에 늙은 별들이 많이 있어. 성단이. 자, 요거는 다 머릿속에 담고 갑시다. 어느 것은 중심에 있고, 구상성단은 중심에 많이 있고, 붉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은하 중심부와 은하 원반에 있는 것들이 구상성단이야. 근데 나선팔에 분포하는 것들은 산계성단이야. 그럼 얘들은 젊은 별들이야. 푸른색의 별들, 젊은 별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 평가 문제 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꼭 이런 내용들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메시의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맨눈으로 바라봤는데, 프랑스 사람이네. 그렇죠? 1771년인데, 이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한 41살. 요때쯤 정리한 목록이야. 근데 74년에도 많이 더 해놨는데요. 이때는 M1, M2까지 해가지고 전체들에다가 자신의 이름에 M, 메시에를 붙여갖고 M1, M2까지 해서 붙였는데 45까지 붙였대. 그런데 추가로 81년에 발견돼가지고 103개를 해서 지금은 110개까지 M 110까지 있대. 이거 말고도 있겠죠. 그렇죠? 별이 뭐 100개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NGC 이런 명칭을 붙여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별들을 보세요. 지금 이 사진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단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전갈자리 요 내용 봤는데 영상을 잠깐 볼까요? 오, 이게 푸른 별들 보이죠? 성단 불이 뭉쳐 있는 거.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황소자리에 있는 산계성단으로 플레이아데스 성단 또는 M45로 부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푸른색이 띄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성단 중 하나이며 가장 가깝대요? 맨눈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대요? 푸른색의 별입니다. 이게 산계성단은 푸른색이 보이면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구상성단은 어떻습니까? 여기 구상성단은 정갈자리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공 모양이야. 공. 이렇게 공 모양이다 해서 구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영상에서 잠깐 볼게요.
전갈 자리의 안타레스 당깁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구상성단으로 이걸 당기나요? M4로 부릅니다. 지구에서 약 2200파섹 떨어져 있고 겉보기 크기가 달과 비슷합니다. 야, 이거 별이 많이 모여 있죠, 이렇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영상에서 보니까 얘가 아니라 얘놈을 쫙 당겨서 여기 별 하나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별 하나 같이 보이는데 얘를 줌. 전갈 자리의 안타레스 바로 옆에 있는 구상성단으로 M4로 부릅니다. 지구에서 약 2200파섹 떨어져 있고 겉보기 자, 지금 여기 별 하나인 줄 알았더니 별이 어때요? 크기가 달과 비슷합니다. 여기 별이 많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상,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성단인데 붉은색들이 많다. 이거는 늙은 별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갈 자리는 구상성단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황소 자리에는 이렇게 플레이아데스 성단. 자, 플레이아데스 성단 M45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살펴볼 때가 됐죠? 자, 이제 성단은 우리가 살펴봤어. 이제 성간 물질이야. 별들 사이, 사이간자의 물질인데 여기에는 성운이라고 그래. 성운, 성간 물질. 자, 성간 물질이 뭐가 있냐면 뭐 성간 기체도 있고 뭐 티끌도 있대요. 근데 성간 기체와 성간 티끌의 개수 밀도는 뭐 기체가 10의 12제곱 1쪽에 있을 때 티끌은 1개 있대. 그러니까 기체가 1쪽으로 많이 있는데 티끌은 어쩌다 1개. 근데 얘들이 모이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어둡게 보인다는 거야. 밀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이게 1개 있다고 해도 적게 있는 게 아니야. 되게 많아. 우주에는 너무 넓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거 알고 있죠? 고등학교 때 그렇다니까. 수학 시간에 무한급수 하는데 0.1씩 계속 무한대로 더하면 걔가 무한대로 돼. 숫자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론식 매년 누군가 갖다 줘. 매년 이론식.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주면은 그 돈이 영원히 커지겠죠. 이거 뭐 일이 작지만 1쪽에당 1개 하나 작지만 이게 이 숫자가 점점 커지면 어마무시하다고 질량이. 그러니까 그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일단 성간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성운은 뭐가 있냐면 기체와 먼지 등으로 이루어졌어. 아까 그 기체와 먼지로 된 것들 티끌이 성간 물질이잖아요. 이게 대부분 성간 물질이다. 대규모의. 그래서 은하면에 있는데 이제 외부 은하를 옛날에는 성운이라고 불렀었어. 근데 외부 은하를 요즘에는 성운이라 안 부르고 이제 관측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줌으로 당기니까 성운이 아니라 실제로 은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요즘 밝혀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운과 외부 은하를 확실히 구분하고요. 지금은 성운은 은하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은하에서도 많이 관측되고 있어요. 자, 성운을 우리 교과서에는 나눠놨어요. 이게 방출, 반사, 암흑성운. 자, 그러면 방출 성운은 뭐냐면 스스로 얘가 온도가 높아. 주변에 너무 뜨거운 고온의 별이 있나봐. 그래서 열을 받아가지고 지 스스로가 빛을 내는 가스야. 그래서 발광, 스스로 빛을 낸다. 이미팅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빛을 발한다. 발광, 별성자를 썼겠죠. 성운, 구름운자 이렇게. 이거 전자다.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 가끔 전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이상한 걸 자꾸 써네요. 선생님이. 전자를 해야 되는데 요거 지울게요. 지워지지도 않네요. 운자가 구름운자 이렇게 되겠죠. 비우자 쓴 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요. 한자도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중심부. 근데 얘는 방출 성운은 지 자체가 뜨거워서 빛을 내면 성운은 성운인데 걔가 이제 방출한다 해서 방출 성운. 빛을 방출하는 거야. 다른 거 방출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는 뜨겁지 않아. 그런데 외부의 별들의 빛을 자기가 스스로 해서 반사, 리플렉션, 반사해가지고 내는 거 성운을 우리가 반사 성운이라고 하고, 암흑성운은 뒤에 있는 별들의 빛을 지가 가려. 아이고 햇빛을 내가 가리면 뒤에 있는 애가 차갑겠죠. 이런 것처럼 이 별들이 빛들을 이 성운이 가려. 그래서 암흑성운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세 종류예요. 성운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방출성운은 이 주변에 푸른 별들이 나와는 뜨거운 별들이야. 젊은 별들이. 그러니까 얘가 뜨거우니까
이 성운들이 그 열을 다 흡수해가지고 그 흡수한 열 높은 고온에 해당하는 쉽게 말해서 흑체 복사죠. 복사를 막 레디에이션 하면은 이게 이제 빛으로 보이는 거야. 대표적인 게 바로 방출 성운인데 장미 성운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얘는 주변의 별빛을 성운이 딱 빛을 반사시켜서 되는 거야. 이게 뜨겁지 않아. 파랗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뭐 온도가 높은 어떤 물체가 아니고 주변의 밝은 별에서 오는 빛을 반사해서 내는 거다. 이걸 알아낸 거죠. 관측 기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안에 별들이 많은데 이 별에서 오는 별빛을 얘가 성운이 가려버렸어. 그래서 이게 암흑성운이야. 마치 이걸 보고 뭐 블랙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인데 다시 가려져 있는 거다. 그럼 세 가지 내용의 개념을 우리가 알았죠. 방출, 반사, 암흑. 방출, 반사, 암흑성운. 자, 이들은 주로 은하의 나선 팔에서 발견된대. 팔에서는 뭔가 별을 만들어내는 젊은 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소스 역할을 해요, 애들이. 그래서 성운들이서 뭔가 응집돼 가지고 별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방출 성운은 근처의 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붉은색의 빛을 뗀다. 빛을 낸다는 얘기죠. 온도가 높아져서 지가 스스로. 반사 성운은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 마치 달처럼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 비슷한 느낌이에요. 주로 파란색으로 보인다. 암흑성운은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리기 때문에 검게 보인다. 이 내용은 정의의 개념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성운에 관한 얘기 우리가 봤고요. 지금 아까 M 메시에 우리가 그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New General Catalog 해가지고 심판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1988년에 덴마크 천문학자 드라이어가 붙였어. 그래서 7,800개. 이것도 뭐 적게 붙인 거죠. 왜? 밤하늘의 별이 수천억 개라는데 이거 뭐 기껏 7,800개. 그래도 대단히 많이 노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NGC로 붙이는 명칭이 있습니다. NGC.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NGC 뭐라고 나와 있어? 여기는 버나드로 나와 있는데 얘 치우고. 자, 여기는 뭐 M 버나드 68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아까 M1718 여기 보면 NGC 이렇게 있죠. 2244 이렇게. 이런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천체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 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단과 성운 사진을 모은 다음 종류가 같은 것끼리 묶어보자.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를 줘봤습니다. 자, 스스로 점검하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지구에서 바라본 우리의 은하 일부로 밤하늘에서 뿌연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하수라고 그랬습니다. 은하수. 은하, 하자가 빠졌다. 은하수. 우리 은하 안에 수많은 별들이 좁은 공간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 천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간 물질이 모여있어 구름처럼 보이는 걸 우리는 성운이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은하 안에 수많은 별들이 좁은 공간에 집단을 이루고 있어. 집단, 성단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하수, 성단, 성운 됐고요. 요 세 번째는 지금 어떤 거냐면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했다. 그러면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다면 두께 자체가 변하지 않겠죠. 어디를 바라봐도 우리가 여기 은하의 중심이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태양계가 있어. 나선팔이 이렇게 막 뻗어 나와. 그러면 태양계 점이니까 여기서 지구 어디에서 지구가 여기 은하의 중심이 있다 보면 이쪽을 보든 이쪽을 보든 이쪽을 보든 이쪽을 보든 똑같지 않겠느냐. 두께도 밝기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는 비교적 두께가 일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밝기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같지 않겠느냐. 이게 예측입니다. 그러나 태양계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8.5kPa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쪽을 보느냐 오른쪽을 보느냐 왼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두께도 달라지고 길이도 달라지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